자, 한글 맞춤법부터 가봅시다. 일단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제1장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리 글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음되는 것과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똑같이 쓰는 걸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구름, 하늘, 놀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발음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우리가 음끝에 의해서 대표음 비급 발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버리면 꽃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음이 오면 음끝 플러스 비음화가 돼가지고 꽃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꽃이고 어떨 때는 꼬고 어떨 때는 꽃이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때그때 써버리면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로 표기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더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거나 본 발음과 다르게 발음이 될 때는 원형을 밝혀주는 게 오히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구름은 그냥 항상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죠. 물론 이제 저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구름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경우에도 형식 형태소일 때는 발음을 넘겨서 발음을 하는 거고 단어 그 자체는 구름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씁니다. 강,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발음이 두 가지 이상 되거나 오히려 의사소통에 혼란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어법에 맞게 적어줍니다. 그 밑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단어는 띄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분리성 그리고 독립성이죠. 자립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을 수 있는 그 앞말은 체연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분리성을 둘 다 단어의 조건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이므로 이를 단위로 해서 띄었으면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장 소리에 관한 건데 된소리입니다.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쩍새, 어깨, 오빠 뭐 이런 건데 왜 오빠인지 몰라요. 왜 어깨인지 몰라. 그냥 된소리로 나는 거는 그대로 적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른쪽 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도 나왔던 챕터입니다.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깍두기. 자, 보죠. 발음은 어떻게 해요? 깍두기죠. 근데 여기서 소리 나는 대로 깍두기로 써야 되냐 아니면 깍두기로 써야 되냐 여기에 규정대로 보면 어때요? 기역이나 비읍 받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역 계열과 디귿 계열 서로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이 아니니까 원형을 밝힌다는 건 좀 그렇고 이때는 겹쳐서 그 소리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발음은 된소리로 되지만 비슷한 기역, 비읍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건 어때요? 뚝배기입니까? 뚝배기입니까? 뚝배기. 발음할 때는 뚝배기거든요. 된소리 발음이거든요. 근데 적을 때는 기역과 비읍 서로 다르죠. 계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이건 어때요? 곱빼기.
여기는 비읍, 비읍이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곱빼기가 돼야지. 이때만 우리가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알겠죠? 기역이나 비읍이 그 계열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소리가 연속 나왔을 때만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발음은 다 된소리로 되는 거예요. 쓸 때 된소리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때요? 야단 법석이다. 법석이다 할까요? 법석이다 할까요? 야단 법석, 야단 법석. 이것도 비읍, 시옷 계열, 서로 다른 계열이잖아.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니까 쓸 때는 시옷이라고 써주고 발음될 때는 쌍시옷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되죠? 다음 모음 쪽 봐보죠. 제 8항입니다. 제 8항 오른쪽 박스 보니까 개송, 게시판, 휴게실은 보는 대로 적는다. 자, 우리가 원래 단어가 뭔지를 봐야 돼. 어이의 예를 에로 적는 게 아니고 원래 개예요. 원래 휴게실이 아니고 원래 휴게실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거는 뭐냐면 게, 레, 매, 페, 해, 예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우리가 뭐 차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죠? 경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원래 레니까 레로 적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송, 게시판, 휴게실은 원래 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음 법칙 우리가 뭐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죠.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인 경우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의 뒷말 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 붙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멸률은 열률로 표기한다. 세 번째 라인 체크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율이에요, 률이에요? 출석율, 률. 니은이나 모음의 뒤에 이어지는 것만 열율이야. 그래서 이거는 출석 모음이나 울림소리가 아니잖아요. 률이 돼야지. 그 다음에 참가 모음이잖아요. 그죠? 출산 니은이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보죠. 어간과 어미, 일단은 우리가 형태에 관한 건데 어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은 어떻게 잡느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플러스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기본형이 되는데, 그 밑에 봐봐요. 두 개 용언이 어울려 한 개 용언이 됐는데 앞말의 번뜻이 유지되고 있는 건 그 원형을 밝혀졌고 그 번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앞말의 번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원형을 밝혀 적으란 소리니까 넘어지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뭘까요? 넘다 지다겠죠. 이거는 본 의미가 남아있다는 소리인데 넘어지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꾸라지다 이 말이잖아. 넘다와 지다의 의미가 자꾸라졌다라는 의미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럼 좀 애매해져 버려 우리가 찾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걸 외워야 되냐 오른쪽 걸 외워야 되냐? 오른쪽 걸 외워야 돼요. 번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드러나다. 들다와 나다가 합쳐졌는데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번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드러나다. 사라지다. 살다와 지다인데 사라지다 새로운 뜻으로. 그 다음에 쓰러지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기본형이 쓰러지다가 아니에요. 쓸다 지다입니다.
이게 뭐 바닥을 쓸다의 그 쓸다인지는 정확하게는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쓰러지다는 넘어진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의미가 원래 그 단어에는 없어요. 쓸다 지다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뜻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서 오로 적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조심해 줘야 되는 게 그러면 끝부분은 무조건 요가 아니라 오냐? 보조사 요가 있어요. 그러죠? 보조사 요가 있고 여기서는 종결어미 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조사 파트 할 때 보조사 요냐 아니면 어미 요냐 이거 구분했었어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보조사 요가 들어가는 거는 빼도 돼요. 어서 와요. 먹어요. 어디 가요? 그럼 요를 빼면 어서 와. 먹어. 어디가? 말이 다 되거든요. 이때 요는 보조사 요예요. 근데 밥 먹었니? 아니요 했을 때 그 요와 뭐 예를 들어서 어서 오십시오 했을 때 오는 오를 빼버리면 어서 오십시밖에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보조사가 아니란 소리지. 이거는 엄이란 소리예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요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책이 저것은 공책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보조사가 아니란 소리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요는 요로 적는데 위에 이요라고 하는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요는 요로 적는다. 요요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항부터 26항까지 쭉쭉쭉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19항 오른쪽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용언에서 두 개가 합쳐졌는데 본뜻에서 멀어지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으라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 코끼리는 원래 거가 뭘까요? 코가 길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코끼리 이거 아닐까요? 코 길이? 몰라. 선생님도 확인을 해봐야 돼. 오어는. 근데 코 길인데 코가 긴다인데 여기서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면 원래 뜻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걸음. 야 걸음 좀 밭에 뿌려라 라고 했을 때 걸음은 기본형이 걸다예요. 걸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이 좀 걸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 땅이 이렇게 좀 좋다 막 이런. 여기에 명사형 음이 붙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걷는다의 걸음이 아니고 걸다의 음이 붙었는데 걸음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료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나 이외의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봐봐요. 왼쪽 어간에 이나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이나 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면 헷갈려.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나 은 길이, 높이, 맑음 무슨 말인지 되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줘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마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플러스 웅이거든요. 지붕 같은 경우도 집 플러스 웅이에요. 그러니까 웅은 그렇게 많이 안 써.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집, 이렇게 안 쓰고 소리 나는 대로 마중, 지붕, 막 플러스 에에서 우리가 굳이 소리 나는 대로 안 쓰고 막에라고 해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 먹어요. 왜냐면 저런 접사는 별로 안 써.
이해되죠?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원형을 밝혀줘야 되고, 저런 것들은 굳이 많이 안 쓰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버려도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먹는다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애매하죠. 조차. 이것도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조사합니다. 너조차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들어가가지고 (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시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졌습니다. 꾸준하다죠. 하다가 붙을 수 있죠. 꾸준히. 근데 곰곰하다는 아니죠. 그러죠. 곰곰히 생각해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곰곰히 아니야. 왜냐면 곰곰하다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거는 보기에 이걸 줄 거야. 25항 해가지고 이걸 줄 거니까 잘 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 자체에 이가 붙어요. 더욱 플러스 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고. 넘어갑니다. 104쪽. 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때 리을 소리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적어요. 원래는 달이거든요. 네 달. 달달이 적금을 붙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달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리을이 안 나요? 그냥 안 난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적으래. 따님, 아드님, 리을이 탈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 소리로 적는다. 29항. 이런 것들은 너네 틀리라고 문제 낼 수 있어. 29항의 포인트는 뭐냐면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바뀌어서는 안 돼.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설명을 안 해줘요. 말 그대로 디귿 소리로 날 때 디귿 소리로 나는 것처럼 적어라 이 얘기야. 대표적인 게 뭐냐? 섣달. 우리가 섣달 금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섣달이 원래는 설달이야. 그러면 섣달 금음이 날짜로 몇 월 며칠이에요? 금음이 뭐야? 금음. 달이 찼다가 다시 다 빠진 거잖아 지금. 월말이죠. 월말. 설 달에 금음이라는 거는 12월 31일 양력으로 따지면, 음력으로 따지면 내일이 설날이면 오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섣달 금음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설 달인데 왜 섣달이라고 하느냐? 몰라. 그냥 섣달이라고 하는 거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섣달 이렇게 적는 거고, 사흘날이 아니고 사흘날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이튿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쓰죠. 원래는 하루 이틀 플러스 날이야.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틀날로 해야 돼? 지금 디귿 돼 있으니까 비음화해서 이튿날 이렇게 해야 돼. 이튿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써있는 게 지금 디귿 라인이니까 비음화 거쳐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숟가락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받침 뭐라고 써야 돼요? 디귿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봐봐. 왜 이거는 디귿, 왜 이거는 시옷일까요? 예전에 모의고사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거는 원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숟가락은 술 플러스 가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랴 뭐 이런 말이 있잖아. 한 술 떠라 라고 하는 술이야 술. 근데 술 가락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리을이 뭘로 바뀐 거야? 디귿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연결되죠? 그래서 그냥 굳어진 거고. 그러면 이것도 젓가락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디귿 계열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원형이 저 플러스 가락이에요. 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고려가요의 동동을 보면 동동의 11월령, 12월령, 12월령 쪽에 보면 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저가 젓가락이에요. 내가 님을 위해서 젓가락을 상위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집어버렸다. 너와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별을 이제 나타내는 고려가요 동동이라는 작품의 12월령에 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을 뭐라고 그랬냐? 술 플러스 저가 만나서 술저라고 하지 않고 리을 탈락되니까 뭐가 돼요? 수저라고 해요. 수저. 여기는 그러면 저가락인데 왜 저가락이 젓가락 됐냐? 뭔 말인지 알겠죠? 가락 혼자 쓸 수 있고 저 혼자 쓸 수 있고 합성 명사일 때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 울림회사 소리일 때 뒷말이 된 소리로 나는 경우 우리는 사이시어 표기를 해준다. 과속방지턱 마크처럼. 왜냐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사람들이 저가락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야 저가락이 아니고 된 소리 발음해야 돼 라는 표시로 사이시어 표시를 해주면 젓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숟가락은 디귿, 왜 젓가락은 시옷인지 알겠어요? 오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조금 섞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9항과 관련한 이야기가 숟가락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항 중요합니다. 40항은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때 거센 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기본형이 하다가 돼야 돼. 하다가. 그런데 자 봐봐요. 땡땡 하다가 돼야 되는데 이 땡땡 하다가 하가 통으로 탈락하느냐 아만 탈락하고 히읗은 남느냐 이 말이야. 그럼 히읗이 남는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축약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언제 축약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울림소리일 때는 아만 빠져가지고 무조건 축약이 일어납니다. 안 울림 소리일 때 안 울림 소리일 때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가? 땡땡 하다 앞을 우리가 봐야 돼. 이 앞말이 땡땡 하다의 앞말이 울림 소리냐 울림 소리가 아니냐에 따라서 축약이 파티 축하가 되느냐 파티 축하가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 예를 들어보죠. 간편하다죠. 간편하다니까 간편개예요, 간편캐예요. 캐. 니은으로 끝났잖아. 울림소리잖아. 울림소리면 뭐가 된다고? 축약이 된다고. 개야 캐야? 캐가 돼야 된다고. 되나요? 그거 생각처럼 간단지 않나요? 간단치 않나요? 일단 간단하다죠. 그러죠? 간단하다에서 니은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지가 아니라 치가 돼야 된다고. 되나요? 생각건대예요, 생각컨대예요. 일단 생각하다죠. 앞에 생각, 기억으로 끝났잖아. 울림소리 아니죠? 건대야, 컨대야? 건대야. 컨대라고 쓰면 안 돼요. 축약이 안 이루어져. 이해되나요? 여기서는 축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히읗은 남아있고 아만 탈락해서 히읗이 예사소리와 합쳐졌다는 소리야. 그리고 축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하가 통으로 빠졌다는 소리예요. 생각하다에서 하가 통으로 빠지고 건대가 붙은 거야. 그래서 생각 건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되냐? 그래서 뭐 여기서는 거북지가 왜 진지 알겠죠? 안 울림 소리니까. 생각 건대가 왜 건대냐? 안 울림 소리니까. 간편캐는 왜 캐냐? 울림 소리니까.
되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시켜서 들어가죠. 마무리하죠.